이영수님, 개총수님 개인 방송 좀 하셔요. 하세요 좀 이 양반아. 왜 개인 방송을 안 해갖고 지금. 나라고 해야 돼. 밤에 하던데? 댓글, 심층 분석? 우리 댓글창에 왜 안 올라와? 의원님이랑 그때가 마지막이야. 아 그래? 어. 그때 진짜 잘한 것 같아. 아니 근데 피곤하고 힘들면 그거 내가 힘들어. 딴 거 몰라도 타이밍 잘 잡잖아. 하루 중에 제일 피곤한 시간이잖아 그 시간이. 아니, 진짜 그거. 전화 와가지고 오늘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예. 나 좀 안 하고 싶더라고. 예.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그때 뭐라 그게 그랬냐. 대남편 사과였어. 아, 그때 그 대남편 밤에 사과. 대남편 사과를 했다라고 했는데 예. 그 다음날 그 모든 기사가 그렇지. 김건희 대군이 대남편 사과. 첫 봤다 리딩이 중요해. 그러니까. 그러셨구나. 예. 그날 내가 바로 대남편 사과했거든. 탁월한 저기 워딩이었어요. 방송은 좀 마이크 대고 하시면 안 돼요? 아, 저 소리 나가요? 지금 나가고 있잖아. 잡담이었는데? 아니 잡담을 보여주는 리얼 그렇구나. 그러니까. 리얼 예능이잖아요 우리가. 욕할 저도- 뻔했잖아요. 어디 방송 토론에 나가서 대남편 사과란 말을 쓰고 싶었는데 한 번 하셨잖아. 그래서 저는 대국민 사과가 아니고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남편의 선거운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내가 또 하나 있어요. 또 뭐 있어요? 대남편 사과였고 네. 대남편 사랑 고백이었다. 잠깐만요. 연애다. 이게 어차피 이 이야기가 또 방송에 나와. 그러니까 그냥 근황 토크 짧게만 하고 제가 본방 들어갈게요. 예? 네. 진성준 의원님은 뭐 지난주 어떻게 보내세요? 보통 국회의원들 보면은 주로 방송 출연 많죠. 방송 일정이. 출연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그 을지로위원회와 관련된 을들의 하소연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 그렇죠.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런 현장에 가서 이야기 듣고 또 해결책을 특히 모색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그런 굉장히 분들이 많죠. 굉장히 많겠네요. 사실은 후보만 선거운동하는 게 아니고 다 저게 선거운동이에요. 그럼요. 한 표 한 표. 예.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요? 저는 뭉탱이표. 뭉탱이 표 뭔데요?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어제 그제 e스포츠가 대한체육회 정식 체육 종목으로 채택됐어요. 네. 정청래가 네. 나라 살렸네.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건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살리는 전국 체전에도 e스포츠 종목이 생기나요? 당연하죠. 아시안 게임, 올림픽 막 있는데 일단 내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6개 메달이 걸려 있는 정식 아시안 게임 종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 올림픽에는 시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림픽에도 이제 그 e스포츠가 메달 종목이 돼요. 곧.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게 되고 전국체전도 할 거고요. 이야.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게 큰 사건이 벌어졌고요. 엄청난 사건이네. 근데 이제 조금 좀 말씀드리면 17개 광역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e스포츠 협회가 있어요. 그럼 17개 광역 시도단체 체육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회가 e스포츠 협회에 가입을 해야 돼, 집으로. 근데 8개면 과반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17개니까. 조건이 과반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7월에 최소한 9개가 들어가야 그렇죠. 되네. 인천, 경기, 서울이 마침 안 돼 있어가지고 이모경 의원하고 저하고 이렇게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빨리 좀 하라. 그래서 인천이 했고요. 네. 그리고 9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경기, 충청북도까지 해서 10개가 됐어요. e스포츠 협회에 지역 조직이 만들어지고 네, 지부가 10개가 돼야 돼, 광역단체. 그러니까 그래야- 17개 지역 중에서 과반 이상이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 대한체육회에 가입할 수 있다. 자격 조건이에요. 상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상무. 그래서 상무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근데 기사는 별로 안 났는데 예. 이재명 지사는 또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잘했다고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칭찬 들었네. e스포츠 상무팀 이거는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예. 요거를 하는데 뭐까지 해야 되냐면요. 유소년 축구 있잖아요. 예. 유소년 e스포츠단. 그다음에 조기 축구 있잖아요. 그래서 조기 축구처럼 강서구, 마포구에서 e스포츠. 조기 e스포츠. 네,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야 페이커 같은 선수가 나오거든요. 페이커 같은 선수는 임요환 선수 같은 경우는 천재거든요. 근데 이런 인프라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제 강서구 e스포츠 체육관, 마포구 e스포츠 체육관 이런 게 이제 생겨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걸 경기도에도 하겠다, 유치하겠다 해서 성남에서 조만간 준공을 한답니다. 내년쯤에. 알겠습니다. 이 PC방 수준이 아니네? 네, 그렇습니다. 저 의원님 단독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은 네. 그 앱으로 구직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답니다. 그럼 있으면 모바일로 게임도 가능합니다.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야. 그리고 생방송도 가능해요.
네. 생방송도. 야. 모바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시간. 신세계가 열리는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직접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 수도 있는 시대가 그러니까 옵니까? 스포츠도 올라온대. 아 그렇습니까? 우리 대학 1학년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아이고 재밌다. 나 잠깐만요. 우리 개청수 근황만 잠깐만 듣고. 지금 자주 못 나오고 있어 지금. 요즘 매일매일 밤마다 나를 지새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청수가 나라를 구하고 있구만. 아닙니다. 네. 아니 뭐 3프로 TV 이런 거 만들려고요? 아니, 저는 뭐 3%보다 한 30%. 30%. 네. 3프로 TV가 굉장히 잘했어요. 예. 예, 지금 뭐 다 보도에 보셔서 아시지만 방송과 언론 이런 데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하고 싶은데 윤석열 후보가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순차적으로라도 인터뷰를 하자 그러는데 그 인터뷰를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인터뷰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이 큰 실수한 거예요. 잠깐만요. 거기 나가지 방송을 할 말았어야지. 얘기잖아. 일단 기다려봐. 네. 자, 시작할게요. 다 할 이제. 얘기예요. 네. 예. 이 정리가 안 되더라고. 할 얘기예요? 다른 진행자들 하여튼 국회의원들 너무 말이 많아. 그렇지 말이 너무 많아. 너무 정리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해요. 그게 아니고 정리병이 딱 있으셔. 정해진 시간 내에 핵심만 전달하고 말자고. 하여튼 국회의원들은 너무 문제가 많아. 알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예요. 의원님이 제일 정리가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아,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만 없으면 돼. 에이 진짜. 짜증 들어. 표정이 다 읽히는데. 아, 찌릿. 정말. 빨리 진행하세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선 레이스 분석 방송. 연속 집권만이 우리 국민을 살린다는 목표하에 오늘도 신나게 재미있게 달려보겠습니다. 정청래 대선 이야기 1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세 분 나와 계시네요. 이종훈 PD.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시사타파 이종업 PD입니다. 여러분 시사타파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방금 제 방송도 펑크 내고 이 방송은 나온 그러니까요. 진정한 의리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 요즘 많이 바쁘고 또 진성준 의원 또 동영상 쇼츠로 만들어갖고 110만. 100만을 넘기는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근데 있습니다. 너 워낙 강의가 좋았잖아요. 근데 헉헉한 공원 같아. 헉헉대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근데 이렇게 이제 시간 지나다가 정치인들을 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권 재창출 딱 결정됐을 때 그때 한번 눈물 찔끔하고 또 열심히 뛰는 거야. 지방선거가 바로 다음 달에 있거든. 그렇죠. 에이.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포 의뢰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e스포츠맨 정청래입니다. 이 시대 참 뭉텅이 표. 네. 뭉텅뭉텅. 뭉텅이 표. 그리고 오늘 게스트 또 2주 만에 나오시네요. 진성준 강서구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와. 진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얼굴에 뭐 하세요? 왜 이렇게 젊어져요? 저 조금 전에 연합뉴스 연합, TV에 방송 토론을 하고 오느라고. 아니 그거 감안하고 보더라도 얼굴이 이렇게 반짝반짝 정청래 의원하고 비교되잖아요. 기분 나빠. 얼굴 사이즈부터 기분 나빠. 기분 나빠. 아 정말. 나하고 나이 차이도 안 나는데. 네, 동갑 아니었어요? 몇 년생이요? 그러면 진성준은 저는 기분 나빠. 67년생. 6, 7이면 뭐 네. 한참 어리네. 한참 어리네 2살. 6, 7이에요? 예. 나는 5, 7이에요. 나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나이로 5, 7. 백년가 57. 여기는 6, 7년생. 예, 죄송합니다. 예. 참꼰대인. 자, 어제 이 세 분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청래 생각. 여러분 드디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발표된 한길 리서치에 이재명 후보가 6.9%, 7% 앞서기 시작했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보수층에서 윤석열로는 안 된다. 후보 교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67.4% 나왔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황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몇 군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사퇴하고 또 홍준표 의원이 계속 윤석열 디스하고 또 김건희 문제가 터지고 이러면서 저쪽은 후보 교체론에 휩싸일 것 같다. 제가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2, 3주 전부터. 근데 그때 에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불가능한데 불가능하죠. 그러나 후보 교체론이 수면 위에 올랐고 오늘 JTBC에서는 이것을 뉴스 설계에서 직접 보도까지 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최악의 상태로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물론 윤석열 후보가 자진 사퇴나
아니면 뭐 아주 진짜 치명적인 뭐가 없으면 후보 교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 후보 교체론이 몰고 올 후폭풍은 제가 봤을 때는 핵폭풍 이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오늘 정세균 전 총리가 이재명 후원회장을 맡았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국가비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신복지 개념을 이낙연의 정책을 이재명의 입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야말로 물샐 틈 없는 찰떡 선대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쪽은 이미 콩가루 선대위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낮고 겸손한 거 플러스 잡음을 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보 교체로는 정권 재창출에 대한 청신호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YS가 이런 말 유명한 말 했습니다. 대선은 우리가 잘해서 이긴다기보다는 남이 실수할 때 이기는 거다. 더 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쪽이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그것을 너무 또 이렇게 비판하거나 조롱하지 말고 우리의 찰떡 공조 이것을 좀 보이는 것이 내부 집안 단속 이것이 지금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이다. 정청래의 주장이었습니다. 왕왕왕왕 그 민주당이 180석 얻을 때요. 네. 이해찬 대표가 총선 1년 전에 네. 시스템 복전을 확정 짓잖아요. 네. 잡음이 덜한 정당이 결국은 선거를 이기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란 이름으로 간판으로 선거를 두 번째 치른 최초의 일입니다. 지금. 같은 당명으로 네, 같은 당명. 대선을.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당명이 굉장히 바뀌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총선을 그렇게 치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다음번에 세 번째 치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명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꽤 높아지고 있죠. 예. 그리고 언론에서는 보도가 안 되지만 밑바닥에서는요, 굉장히 우리 쪽에서는 자신감을 좀 얻어가고 있고, 제가 방금도 이제 뭐 이러저런 사람들하고 좀 얘기하고 왔는데, 목소리가 커졌어요. 목소리가. 우리 진영이. 그게 유튜브에 보면 금방 알아요. 네. 우리 쪽이 좋을 때 네. 동접자가 훨씬 많아져요. 네. 되게 신기할 정도. 네.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많이 안 나올 때 한 2, 3주 전 있잖아요. 네. 그때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그만큼 들어오는 거니까. 제가 얘기했던 한길 리서치가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상 고점을 찍었던 그런 여론조사입니다. 근데 지금 뒤바뀐 겁니다. 그 50% 넘었던 그 조사, 네. 그 조사인가? 한길 리서치가 그 한번 찾아주세요 자료를. 컨벤션 효과의 극대화가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였을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자, 청내 생각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성준 생각도 들어보면 안 될까요? 성준 생각 좀 아니, 들어봐야죠. 이 다음에 그 똑같은 주제가 있어서 네. 이 길어지면은 안 돼서 죄송합니다. 너무 정청래 의원님 위주로 방송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이해 있습니다. 잠깐만. 이 방송이 정청래 대선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이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말할 권리를 안 줍니까? 아니 여기 정식 코너 이야기를 하라고. 알겠습니다. 정청래, 진성준, 네. 이종원의 대선 얘기가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그 청래 생각, 그 진성준 생각, 그다음에 뭐 종원 생각 이거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 지금. 저는 진성준 의원님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바로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썸네일을 제가 달기를 이제 사실이 그런 게 있거든요.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 네. 또 골든 크로스란 말을 안 하려고 일부러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2% 잰다는 마음가짐을 강조하지만 네. 또 우리 군사들 사기 차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기고 있어. 힘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쁠 때는 네. 기뻐하는 것도 네.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쪽이 무너져가는 것은 이런 우리 쪽 분위기랑 반대로 더 무너져가는 측면이 있어서 그럼요. 굳이 숨길 필요는 없다. 네. 썸네일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골든 크로스를 골든 크로스라고 말하지 못하고 이게 오늘 썸네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만하지 말자 이런 네네. 뜻인데. 자, 그 진성길 의원께서는 지금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조금 그건 속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였나요? 확실히 추격하고 있고 그 추세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상승세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지만 확실하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가? 우리 이재명 후보는 골든 크로스가 아니라 데드 크로스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큰 폭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게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상황과 이슈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지율은 변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정청래 의원님 아까 청래 생각에서 정리해 주셨지만 보수층에서 윤석열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70% 가까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또 동시에 우리 진보층에서도 한 35% 정도의 지지층은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25%, 27%. 제가 잘못 봤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도 안심할 수 없다. 조그마한 사소한 실수나 또 사소한 이슈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지지율은 변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방심하거나 자만하면 안 된다 예. 하는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그래서 골든크로스를 골든크로스라고 말하지 못하고 지금 홍길동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어쨌건 간에 지금 그 지지율 한번 볼게요. 제가 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지지율을 쫙 모아봤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빨간 게 윤석열이 이기고 있는 것이고요. 파란 게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있는 거고,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 윤석열이 이기는 건 2가지이고요. 그리고 오차범위 밖에서 나온 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다 이기는 걸로 나오는 CBS 서던포스트, 그리고 문화일보 엠브레인 퍼블릭, 그리고 아주경제 한길 리서치 건이 다 오차범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오늘 발표한 한길 리서치는 빠졌네요. 여기 있잖아요. 어디? 여기 아주경제 한길 아래서 리서치.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게 유선이 16.8%나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차범위 밖에서 지금 이기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뭐 여기 보면 이제 전화 면접이냐 뭐 자동답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 분위기로 봤을 때 윤석열이 이기는 건 가까스로 이기고 있잖아요. 지금 숫자가. 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오차범위 밖에서 지금 3개나 이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만 알고 있자고요. 저쪽은 몰라도 되니까 사실 이기고 있는데 지는 것처럼 하자고요. 이종원 PD. 네. 골든크로스는 12월 둘째 주에 일어난다라고 제가 예언한 바 있죠. 저도 예언했어요. 신들의 협조가 있었죠. 제가 발언을 하자마자. 네. 아니, 네. 그때 벌써 일어났단 말이에요? 저는 일어난 게 아니고 12월 둘째 지금 주에 12월 마지막 주예요, 지금. 둘째 주에 일어난다고 한 달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네. 네. 글쎄,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다급해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대장동을 방문해가지고 네거티브에 앞장서고 또 뭐 아침 7시부터 선대위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막 다그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66명이 허위 사실을 가지고 가짜 성명을 냈어요. 이재명 후보의 아들. 삼수생. 입시가 문제가 있다. 기초적인 사실 자체도 틀렸어요. 그렇죠. 재수를 했는데 삼수를 했다. 또 수시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했는데 특별 전형으로 들어갔다. 그렇죠. 또 심지어는 지망 학과조차도 틀렸어요. 둘째 아들의 경우 정경학부, 학부로 모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경학부에 합격을 하고 나중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때에 행정학과로 확정이 됐는데 경제학과에 들어갔다. 이거 막 입시에 의혹이 있다.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도 아니고 삼수나 한 사람이 어떻게 고려대학교에 들어갔냐라고 막 문제 제기를 막 했어요. 근데 최소한의 기초 사실은 확인을 해보고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완전히 허위 사실에 기초한 근거 없는 의혹을 국회의원 66명이 무슨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국회에서 행한 발언도 아니고 기자회견장에 가서 떠들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66명이 다 기소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소하려고 하죠, 지금. 급하니까 막 던지고 보는 거지 막. 그래 막 던지고 보는 거예요. 막으려고. 그리고 오늘 윤석열 후보가 TK 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대구 그 당에 대구 시당 선대위 출범식을 했는데 그때 했던 연설을 들어보면 이건 거의 술자리에서 맞습니다. 거의 막말이 막 계속 막말 나와요. 수준 저 뭐 품격이고 교양이고 이거 다 내던져 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이를테면 막 반문 정서를 선동하고 정권 교체 감정에 호소하려고 하는 이런 막말들을 막 쏟아냈는데 이게 이제 그들의 그 초조함을 반영한 것이다. 그 겁먹은 개가요 요란하게 짖습니다. 이기는 개들은 가만히 있어요. 하고 그리고 네거티브를 한다는 것은 뭔가 지고 있다, 캥기고 있다, 조급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종원 PD하고 그 김건희 사과한 날 밤에 11시인가요? 제가 심층 분석할 때 전화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마 내일부터 네거티브를 할 거다. 세게. 네.
곧장 가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읽히는 거거든요. 아, 지금 우리가 다급하다. 그러니까 대장동 현장에 달려가가지고 뭐 창피합니다. 뭐 토론 안 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수렁으로 더 빠진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 이재명 후보 자녀 대학 입시 관련해서 입장문을 냈는데 이것도 지들은 또 직접 나서지도 못해 이런 유감입니다 할 때 글쎄요. 여기 쉽게 표현하면 자기들이 제기했던 의혹이 잘못됐다 착오가 있었던 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6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나서선 기자회견 사과문이 나왔네요. 사과문을 했는데 사과도 아니야. 그냥 유감 표명. 유감 유감 표명인데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게 일단 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세가 확 꺾이는 대표적인 사건이 그렇죠, 만들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좀 뭐랄까 명구스러워 가지고 이제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정말 창피한 일인 거죠. 이건 제가 보면 얼마 전에 조수진이 이준석 대표와 부딪힐 때 네.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라고 전하면서 했던 소리가 어떤 김건희 씨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당이 도와주지 않는다. 그렇죠. 오버한 거예요.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당이 돕지 않는다 그 얘기 듣자마자 네. 국회의원 몇십 명들이 몰려가갖고 60명이 몰려가갖고 팩트체크 되지도 않은 당이 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는 저거는 의도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면. 그렇죠. 이제 윤석열의 눈에 들기 위한 그렇죠. 액션이었는데 그렇죠. 예. 얼마 전에 그거 갖고 아쉽다고 얘기하니까 바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채널에서도 이제 뭐 얘기했겠지만 이준석과 조수진이 부딪힌 결정적인 게 이준석은 김건희 합격력 위조 논란에 대해서 그렇게 대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수 출신들 8명이 별거 아니다 하는 식으로 하려니까 이준석이 제동을 거니까 거기서 그렇죠. 이제 분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것만 놓고 본다면 이준석 대표의 말이 합리적이죠, 사실은. 잘 본 거죠. 잘 본 거지. 술을 잘 본 그렇게 거죠. 막을 수가 없다. 그랬는데 마치 윤석열에게 충성 안 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비춰지니까 둘이 부딪혀다가 이렇게 일꼴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은 약간 이성을 잃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아니 그게 정말로 저 선대위 내에서 또 당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죠. 이준석이 당의 대표이고 또 상임 선대위원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윤핵관들 그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이나 정리를 해라라고 공보 단장한테 지시를 하니까 그럴 수 없다. 아, 왜 그럴 수 없냐? 나는 후보 말만 듣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 이준석 입장에서는 빡치지. 왜냐면 그 중앙 자기 직속이거든요. 그렇죠. 공보단장이면은 조직 저 구성당 구성상도 대표 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말만 듣는다니까 열받죠. 선대위원장의 지시를 안 듣는다고 그러니까 이준석으로서는 빡치죠. 그래? 하고 이제 나가가지고 물러나라 했는데 물러난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자기가 먼저 내려놔 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준석이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당대표로서만 역할하겠다 이랬는데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어요. 노래 가사 같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래. 지금 성상남 문제가 터지잖아요. 양치기 소년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잠깐 정리 한번 해보시자고. 골든 크로스 마무리 진짜 하죠. 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아까 진성준 의원이 말씀하신 거 저 약간 첨언을 하고 싶어요. 제 주장인데 네. 이재명 후보야 겸손하게 데드크로스다. 유성열 똥볼로 내가 올라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 등 포함해갖고 본인이 막 토론에 다 나가고 정책 계속 내고 하면서 쌓아둔 그 지지율은 뭐 빠져봐야 막 1% 이렇게 빠지면서 윤석열 후보랑 상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심지어 골든 크로스라고 보거든요. 잘해서 올라간. 그러니까 양쪽의 네거티브가 극렬하게 부딪히니까 깎일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덜 깎인다는 건 본인이 벌어둔 점수를 지금 써먹고 있는 거다. 골든 크로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20, 30대의 경우에도 지지율이 호전되어 가지고 막 돌아오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또 어떤 조사에 의하면 자영업자들이 이재명의 정책을 훨씬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지지율이 맞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났는데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중에 키가 되는 핵심이 되는 유권자층이 있다고 하면 제일 먼저는 자영업자입니다. 이분들이 코로나로 너무나 타격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절규가 막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이분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20, 30대 청년입니다. 20, 30대들은 아직도 뜨겁지는 않아요. 지지율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언제든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20, 30대 청년들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성. 특히 20대 여성
30대 여성, 20, 30대 여성층은 아직은 요지부동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키맨인데 그다음에는 이제 서울 수도권의 민심인데 자영업자와 청년들은 우리가 조금씩 공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그야말로 필사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어낸 것인데 이게 이제 1% 2%씩 이렇게 따박따박 올라간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현상이긴 맞는데 그렇게 한 땀 한 땀 얻은 데에 비해서 윤석열이 급전직하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훨씬 아직은 큰 거다. 예. 진성준 의원님은 약간 좀 조심스럽고 보수적으로 예. 이렇게 하는 걸로 가고 예. 투트랙으로 투트랙으로 저는 좀 더 희망적인 적극적인 해석으로 가는 걸로 하죠. 자신감. 그렇죠. 저도 진성진 의원님 네. 쪽에 쓰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싸워 지금. 자, 대체 모든 여론조사가요. 20대, 30대도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라면 앞서가기 시작해요. 그 60대 이상만 이재명 후보가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준석이 대표가 되면서 구상했던 2030과 6070을 묶어서 450을 포위한다는 전략은 이미 이제 실패로 이제 가고 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게 세대 결합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끝난 거고요, 사실상. 그리고 또 하나는 야, 보수적인 팸코에서 아이빌리브 있잖아요. 예. 이게 100만 뷰가 넘었다는 거. 새날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댓글을 누가 나한테 보내줬어요. 이렇게 댓글이 달린다는 거예요. 20대, 30대가. 아, 우리는 그때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역시 4050이 맞는 것 같아. 이런 댓글들이 지금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대, 30대가 좀 더 지지율이 높아질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은 정책도 없잖아요. 그리고 품격도 없어요. 또 본부장 리스크가 있어요. 윤석열을 지지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었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이게 있을 거고요. 미약하나마 박근혜 대통령을 결자해지 측면에서 풀어줄 거야.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사면이 됨으로써 윤석열은 그냥 박근혜를 구속시킨 사람. 이것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친박 세력들은 윤석열을 좋아하지 않는 데다가 그런 기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후보 교체론이 나온 배경 중에 하나가 박근혜 사면도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대척점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지지율은 급격하게 안 빠지고 서서히 빠진다. 그리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악마적인 프레임에 쓰여 있었잖아요. 하나하나 지금 알려나가면서 이재명 지지율도 급격하게 안 오르고 서서히 오를 거다. 그래서 한 사람은 서서히 빠지고 이재명은 서서히 올라가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신년 기념 여론조사가 다 나옵니다. 네.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10% 이상 차이 나는 여론조사도 나온다. 아, 자, 잠깐만요. 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나온 여론조사 특이사항 그거 한번 보여줘요. 여기 특이사항에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자질, 능력, 정책 공약 합쳐서 60, 윤석열 지지 이유, 정권 교체를 위해서 77.8, 자질, 능력 3.9. 진짜 부끄러우니까 그 사람들도 아는 거죠. 그렇죠. 네. 윤석열 지지하긴 하지만 자질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고 정권 교체 때문에. 자질 부족에다가 함량 미달도 있죠. 그래서 이제 보수층에서 후보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이제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자진해서 후보직을 반납하게 되면 그 순간에 그러니까요. 그 순간에 끝난 거죠. 수사를 받아야 되는 수사 상황으로 안 받으려고 대선 나왔다는 게 정설이니까. 구속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나올 거거든요. 예. 그러면 단일화는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안철수는 그걸 노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후보 단일화 그리고 또 윤석열 입장에서도 승산을 높이자면 그 단일화라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 윤안 단일화. 아까 그 표에서 단일화 이야기도 잠깐 있어요. 예, 자, 이게 잠깐만 보여드리고요. 큰 변수가 될 수 여기. 있어요. 홍도 있어요. 홍. 여기 봐봐요. 홍은 한 번 했잖아요. 아니 근데 여기 홍 잠깐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야권 단일 후보 지지율 윤석열 35, 안철수 21.4. 네. 그러니까 안철수가 만만치 올라가고 않아요. 있는 거죠 네, 지금. 만만치 않아요. 이러면 네. 윤석열의 단독 드리블이 불가능해지면서 위상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렇죠. 심지어 안철수에 붙는 사람도 나온다 나중에. 국힘판 후단협이 나올 거예요. 아 그러네. 골든 클로스 제 부분 얘기할게요. 아니, 시간을 안 주시니까 그 제가 방금 여론조사 전화를 제가 여러 번 여태까지 한번 받았는데 처음으로 끝까지 대답을 했어요. 그 여태까지 그것도 음식점에서 카드 내고 결제하는데도 옛날 같으면 끊어버리죠. 예. ARS였는데 저도 뭔가 이거를 하나라도 해야 되겠다는 보태줘야 그런 되겠다. 우리 민주주의에 이제 어떤 저부터 이렇게 결집하는 마음들이 생기니까 여론조사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보수 진영에서 어떤 후보 교체론 이런 말들은요 본인들이 이제 점점점 자기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있다 보니까 투표를 포기하는 층들이 늘어나고 결국은 이게 정당 교체론으로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봐도 국민의힘은 진짜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같이 올라가는 건데 저는 우리 진성준 의원님이랑 말씀대로 저는 이번 선거는 수도권의 선거예요. 저는 아직도 민주당은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10% 이상 이기지 않는 한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네. 야.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집값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들은 입을 닫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집값이 뭐 1억씩 떨어진다. 이 자체도 우리한테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계속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우리 정청래 의원님 말씀대로 10% 이상의 대선 정말 차이가 벌어질 때 이제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해야지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수도권의 표가 전체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아직도 저는 우리가 4.7 재보궐선거에서 거의 17% 이상 진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회복하고 있는 단계지 절대 저는 긴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역시 정치 천재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네 정치해볼 생각 없나? 저요? 원외에서 정치하잖아요, 늘.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런 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딱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지고 있다라는 감정을 해야 이기는 그런 선거일 것 같아요. 네. 그 저쪽은 그 언론상에 나오는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한 10% 차이가 나고 이재명이 되겠네 하는 심리가 딱 박히면 투표장에 나오는 걸 포기하게 되고 예. 우리 쪽 지지층은 신나게 이재명 찍으러 가고 그렇죠. 그 상황 만들기까지 지금 근데 대선이 많이 남은 게 아니거든. 그렇죠. 지금 사실 2달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코앞에 와 있는 거고 저쪽은 지금 이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건데 국민의힘 지지자의 70.4%는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생길 정도면 이제 윤석열은 급격히 이제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상태가 될 겁니다. 저런 기사들이 나오고 윤석열도 볼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얘기를 하지만 네. 당사자는 얼마나 미치겠어요, 저거. 그렇죠. 그리고 네. 저렇게 되면은요 괜히 똑같은 국회의원들한테 지금 마음 나한테 떠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내용 속으로. 그리고 서로 말 안 하고 있으면 쟤도 이런 생각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어색한 분위기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보 교체로는 이게 연말연시에 저쪽 당의 이슈가 돼버릴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럴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교체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흔들리는 거죠. 그렇죠. 가장 흔들리게 하는 거고요. 권투 선수로 치면 다리에 힘이 쫙 빠진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말이 세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빠지면 주먹을 더 마구잡이로 흔들거든요, 이거. 휘두르고. 그런 형국이죠, 지금. 근데 지금 그 윤석열 대구 가서도 하는 거 보니까 TK 가서도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런 연설을 하지 싶은. 그렇죠. 막말 퍼레이드를 해버렸더니. 예. 그만큼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같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막 완전 감정 컨트롤이 아이 안 돼. 소름. 윤석열 언제 왔어? 지금 정말. 보면요, 저는 이번 변수가 이제 이준석 저런 소리가 들어요. 가세안에서 이준석을 쳤잖아요. 그거는 네. 어제 뉴스공장에서도 그랬지만 자객을 보낸 거거든요. 성상납 의혹. 네, 그 성상납 의혹 사건은 검찰발 그 정보잖아요. 대전 누구보다도 윤석열 라인 이두봉이가 있을 때, 그런 이두봉 그쪽이 대전에서 그래서 원전 수사도 그쪽에서 했잖아요. 일부러. 네. 그랬는데 네. 제가 보면 윤석열이 노리는 건 이거 것 같아요. 안철수 지금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된다는 게 안철수의 지지율은 우리 지지율이 아니에요. 근데 안철수가 의외로 지지율이 막 7%까지 올라간다는 건 위험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준석이를 물러나게 하고 안철수를
공동으로 뭔가를 타이틀을 주기 위해서 영입하려는 시도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 당대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셔와 갖고 아니,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그렇죠. 통합을 한다. 아니 근데 이준석이 다시 복귀해요. 하겠죠. 네. 근데 지금 백 틀고 들었죠. 있잖아요. 이렇게 틀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뱃머리를. 아니 사람이라는 게 생각이 있으면은 젊은 후기에 가출을 했는데 집에서 안 부르니까 이제 문 앞에 와서 이제 윤석열 전화라 이거예요. 아, 지금. 그러니까요. 네. 복귀한다고 봐요. 윤석열이 들어오라고만 하면 들어갈 그런 그렇죠. 태세인 네. 거죠. 근데 그건 뭐 지금 이제 아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은 자 골든 크로스 이야기는 뭐 대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제가 제재를 안 할 테니까. 그리고 다음 이제 거에 한 가지 네. 골든 크로스 얘기. 근데 제가 그 이재명 후보가 발표하는 공약 이걸 굉장히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국토위니까 네. 부동산 전문가잖아요. 뭐 전문가 수준은 아닙니다. 네, 저랑 좀 이렇게 싸우자고. 전문가는 윤석열 장모가 부동산 전문가고요. 국회에서 국토에 있는 분은 부동산 정책 전문가. 그렇지. 아이. 저는 이번에 쭉 한 것도 잘했지만 종부세에서 좀 면제거나 혜택을 줘야 된다 하면서 아주 핀셋처럼 찝어서 한 게 있어요. 네네 억울한 케이스들. 고향집 예. 그리고 상속받았을 때 예. 종중집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일가구 이주택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예.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이걸 탁탁 핀셋으로 찝어가지고 왜냐하면 네. 그게 불만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종합부동산세가 사실 부풀려 있고 몇 프로 안 되지만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선동을 했던 것 중에 뭐냐면 아니 우리 아버지는 그냥 집에서 40년을 살았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올려놓고 넘어가니까 이제 종부세 내려간다. 우리 아버지는 수입도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핀셋처럼 지금 정제된 것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대방의 목소리를 좀 줄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 취득세 같은 경우도 50% 감면 혜택이 이제 생애 최초의 주택 구입 시 같은 경우도 5억 뭐 4억에서 6억, 3억에서 5억 뭐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면제를 좀 해주겠다. 이것도 오늘 제가 KBS에서 그 김재원 최고랑 그 토론했는데 예. 이걸 가지고 좀 뭐 거품을 막 물더라고. 이거 다 네. 거짓말이라고. 예. 또 원숭이처럼 조삼모사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쪽에서 거품을 무는 걸수록 우리가 잘한 거 아닙니까? 예, 지성진 의원 네, 저랑 좀 싸워주세요.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아니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저도, 누구보다도 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원칙적 입장을 견지했던 사람인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 기준이 너무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억울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우리 정청래 의원님 뭐 상속의 경우라든지 뭐 고향집, 고향집의 문제, 이직, 정중 땅, 취약, 뭐 취직 뭐 이런 네, 거. 뭐 이런 문제들 얘기하셨는데 정부가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걸 세게 지원하고자 했어요. 그거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출자를 해서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임대료에 큰 부담 없이 살도록 하자는 사회주택인데 이 사회주택은 그 사회주택을 짓기 위한 법인 명의로 집이 소유가 되어 있어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 개인 명의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 법인이 다주택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를 엄청나게 부과해야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개인들이 다 분양받아가지고 소유로 하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구제해 줘야 되거든요. 자 화면에 지금 그거 정리한 거 우리가 방송했던 거 분량인데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정책을 네네. 이렇게 손을 보겠다 이런 건데 네. 많은 분들이 박수 치고 있습니다. 아 저건 맞다. 네. 정청래 의원도 생각하셨던 것처럼. 네,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자, 그런 건 권장해야 되거든요. 수도권 지금 하고 있지만 잘 몰라요 사람들이. 네. 수도권 이외 읍면동에 농가 폐가 공시가 2억 이하면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안 된다. 네, 네. 그래서 그건 세컨하우스로. 그래서 오히려 가서 그런 집들은 사서 리모델링해서 주말에 가면 그 경제가 살아나지 않냐. 그 지역 경제가. 예. 요거는 저도 꿈꾸는 노망이거든요. 예. 김성준 의원. 그래서 네. 저 지방에 있는 농촌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히려 지방은 그렇게 활성화해 줘야 된다. 그래야 지방에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예. 그러는데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참 적절한 부분을 그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예.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경기도의 평균 주택 가격은 6억 원이 됐고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원이 됐어요. 평균이요? 네. 평균 가격이 그렇게 됐는데 취득세에 이를테면 그 우대 기준이 3억으로 돼 있거든요. 아.
4억, 3억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6억으로 올렸죠. 그래서 이거를 2억씩 올려가지고 서울은 6억, 지방은 5억으로 올려서 그런 이하의 6억 이하 또 5억 이하 주택을 살 경우에는 취득세를 50% 감면해주자. 알겠습니다. 네. 자, 잘한 거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생애 최초 주택에 한해서. 왜냐면 저런 것도 좀 세제 지원을 하려면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거품이 빠진다 그러면서 나중에 막차 탄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지금 내다 놔도 많이 손해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버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8억짜리 집이면 4억은 대출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이런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 대출에 있어서 현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보다 어떤 비중이 많을 때 경우에는 코로나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자 정도 감면이나 좀 이자율을 좀 낮춰주는 정책을 하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집값 하락의 공포가 좀 떨어지거든요. 네. 저는 그런 정책도 좀 생각을 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네,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람들 왜 이렇게 조용조용히 얘기하는 거야? 이정우 스타일이 뭐냐면 진성준 의원이 그렇게 무섭나? 아니 왜 나한테 얘기할 때는 막 소리 지르더니. 이정우 스타일은 자기가 자신이 없을 때는 목소리가 작아. 아, 그렇습니까? 자신감이 그리고 심층 분석할 때 새벽에 보면 목소리 더 뛰는 없잖아. 자신 있거든. 왜 그러냐면 집에 있을 때는 혼자 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의원님들하고 자네 제가 정치 볼 생각 없나? 저 원외 정치를 늘 정치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차제에 적어도 부동산 세제의 경우는 국토교통위원회로 소관을 좀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조세 정책은 전부 다 기획재정위원회 국회로 따지면 또 기획재정부가 다 쥐고벗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분들이 거시경제 하다가 부동산 문제가 올라오면 막 부동산 세제를 손봐요. 그러니까 심층적인 검토가 안 된 채로 그렇게 억울한 케이스들을 어떻게 구제하겠다든지 뭐 이런 핀셋 조정들을 못한 채 일괄해서 가니까 억울한 케이스들이 막 나오는 네. 거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진성준 의원이 결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말씀이시고. 자,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이제 이거 마무리하면서 느끼는 게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제가 이렇게 명명을 휘은 게 더 좋은 말 있으면 좋겠는데 다이아몬드 왜 크로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의 연대 채널인 시사타파 TV를 안 본 사람은 있어도 네.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 이재명도 이재명 후보로 하는 사람 자체를 모르는 사람 안 찍어도 알게 되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예요. 네. 그러니까 알리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지만 막상 알고 나서 실제로 우리 방송 보고 네. 들으시는 분 중에 네. 이재명 몰랐다가 최근에 알게 돼서 진짜 좋다고 하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네,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네. 예. 자, 알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뭐 항상 골든 크로스였지만 절대 이재명 후보가 진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번에 그 이재명 후보가 우리가 언론사다 그거 한번 제안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각하기 네, 시작해서 우리가 언론이다. 사실은 네. 지지자 후보 삼위일체가 돼서 끌어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되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요. 역대급 최약체 야당 대선 후보입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급 임기 말에 높습니다. 네. 이런 선거는 지기가 어려운 선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는 윤석열의 뇌구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걸 알아야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봤을 때 김건희의 그 본인한테 이렇게 왜 옛날에 그 우루사 광고할 때 피곤하면은 네가 곰이 막 한 마리 두 마리씩 되게 업고 있잖아요. 김건희라고 하는 그 리스크. 말하자면 당이 못해갖고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면 지지자들이 그 후보를 받쳐 올려주거든요. 네. 당이 못하면 그게 네. 노무현 효과 네. 그런 모델이고. 네. 근데 본인 리스크, 막말, 그다음 김건희는 좀 굉장히 임팩트가 큰 것 같아요. 막말은 저쪽에서 보면 사이다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모든 국민한테 다 통하는 건 아닌데 네. 부인 리스크는 지지층도 부끄러운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보면 사실상 본인에 가까운 본부 장까지 포함해갖고 이런 리스크들이 윤석열을 지금 그 우루사의 곰처럼 짓누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지율이 안 빠지면 상관이 없는데 현타가 오잖아요. 지지율로서. 우리는 지금 골든크로스 이야기 하는 것처럼. 본부장 리스크는요. 다른 리스크하고 다른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무슨 선대위원장이 잘못했다. 무슨 국회의원이 잘못했다. 그러면 조치가 가능해요. 징계 네. 아니면 뭐 해임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본인은 본인이 해임할 수가 없잖아요.
또 부인을 또 해임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작 하는 얘기가 뭐 이 제2부속실 없앤다 그러잖아요. 장모를 해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옴짝달싹 못하는 리스크거든요, 이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선대위에서 그 본부장 리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또 제안하거나 건의하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같은 경우는 저는 윤석열도 잘 몰랐을 거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네. 그러니 선대위는 대처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뭐가 또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극복이 불가능한 어려운 리스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것이 윤석열 후보가 이른바 검찰총장직을 마치고 사퇴하고 나와가지고 대선에 출마했던 큰 명분이 공정과 정의였거든요. 그런데 그 본인의 명분을 그냥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해서는 그 막 정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단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철저하게 털었는데 정작 그와 유사한 사건에 자기 부인의 학력 경력 위조 그 이력서에다가 자기가 적은 것만 허위로 적은 게 아니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문서 이를테면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이런 거를 다 위조해가지고 낸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별일 아닌 것처럼 사과했으니까 됐다. 또 조금 돋보이려고 한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어야 그게 공정한 저 국정운영 책임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 너나 할 것 없이 이중잣대를 쓸 게 아니라 하나의 잣대로 단일한 잣대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되겠다라고 해야 본인의 출마 명분이 서게 되는 건데. 그 남편에 대한 노멜스 있잖아요. 사과문 발표할 때. 아, 예, 예. 그게 표에 득이 돼요? 실이 돼요? 두 분, 세 분 생각하시면. 엄청난 실이죠. 그리고 우스갯거리가 돼버렸잖아요. 뭐 처음 만난 날 검사라서 무서운 줄 알았어요. 뭐 이런 그렇지, 그렇지. 그걸 뭐라 그랬더라? 근데 그런 전략을 누가 세우는 걸까요? 아니 본인이 직접 썼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윤석열 감수가 있었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한번 일거는 봤겠지. 일거는 봤을 텐데. 법적인 부분만 피해간 거예요. 아니 근데 본인이 쓴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어법에 안 맞는 문장이 있잖아요. 남편이 필요하고 어쩌고. 감수하시는 분도 뭐 그 수준인데 뭘. 그래서 문장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문장을 쭉 봤거든요. 제가 또 나름대로 문장 전문가잖아요. 근데 참 문장인. 예. 찌찌뽕. 네. 옛날에 학부사 기자도 그래서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주어 수로 뭐 형용사 이런 게 맞는지 제목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사실상 엉망이에요. 지금 사과문이. 엉망이고 그 이종원 PD하고도 얘기했었는데 그 A4 한 장에 그냥 쭉 읽으면 되거든요. 세 번인가 네 번인가를 넘기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큰 포인트를 적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문장 자체는 엉망이에요 사실. 진짜 사실 이 정도면 A4 용지 한 장 분량도 안 한 장 분량이에요. 그거를 근데 몇 번 넘겼어 이렇게. 그렇구나. 그런 데만 신경 쓴 거예요. 근데 언론이 진짜 나쁜 게 김건희 대국민 뭐 사과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혼 전 일이니까 이거는 뭐 너무 과하지 않냐 이게 아니라 김건희는 대국민 결혼 전 범죄 행위예요. 그치.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초점은 김건희가 범죄 행위를 했던 것을 인정했다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걸 뭐 자기가 결혼 전에 했던 뭐 의혹이다 이런 걸로 가면 안 되는데 언론들이 참 나쁘더라고요. 누구에게는 그게 범죄가 돼갖고 구속까지 시키고 김건희도 똑같이 보면 범죄 행위를 스스로가 인정했거든요. 제가 그 얘기하니까 범죄 행위거든요. 저도 처음에 좀 이렇게 너무 안일했던 생각이 드는데 그건 사과문이 아닙니다. 사과란 말이 없어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거든요. 사죄문이에요. 사죄문이라는 것은 용서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사죄문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해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죄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범죄 행위를 그렇잖아요. 마지막 문장에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김건희의 대남편 사죄문이지. 그렇지. 이거는 자기 범죄 행위를 결혼 전후에 있었던 것들을 용서를 구하는 거지. 맨 밑에 나와 사죄드립니다. 이거를 우리가 무슨 리스크 이런 걸로 그냥 지나갈 게 아니고 김건희 리스크는요. 제가 김건희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지. 제 말은 못하지만 김건희는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상의 안 합니다. 다 지가 해요. 아니 그런데 더 웃긴 것은 그 이제 김건희 씨는 그게 이제 연애담인지 뭔지 사죄문인지 대남편 사과문인지 뭐를 성명을 읽었고
그다음에 첨부 자료로 대변인단 공보단을 통해 가지고 그 제기되는 허위 학력 경력의 해명문을 냈어요. 근데 그 해명도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난 것 아닙니까? 폴리텍 교수, 부교수 건 얘기도 안 했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시간 강사로 대우받았는데 그리고 그 저 증명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부교수 대우 그렇지. 이렇게 썼잖아요. 이걸 허위로 해명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부교수랑 강사는 천지 차이거든요. 아니 그러면요 다 이게 부교수는 급이 진짜 다- 교수님이거든요. 정교수, 부교수, 교수. 조교수, 아니,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전임 강사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교도소에서 2년간 살았거든요. 감옥 살았거든요. 예. 그럼 나는 교도소 근무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법무부 근무. 법무부 근무? 법무부 연수. 교도소 근무. 쟤는 근무라고 안 하지 연수. 아, 법무부 연수. 아, 좀 정리해 주세요. 뭐라고 써야 법무부 되죠? 연수. 서울구치소 목포교도소에서 2년 살았어요. 2년간 연수. 그러면 법무부 2년 연수. 연수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법무부에서 2년간. 그러니까. 아 근데 연수. 이게 퉁치는 기술인데 김건희가 사과하고 난 다음 날도 한 서너 개가 또 터졌잖아요. 언론들이 네, 막 네, 단독으로. 네. 그건 또 묻혀요 또 보면. 숙명여대 어. 석사 논문 그게 네. 48회 8쪽 중에 42쪽이 43쪽.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건희가 이제 교수가 되는 과정의 첫 시작점이었단 말이죠. 여기 가짜야. 시험 시키면 교수를 한 적이 있나요? 아. 숙명여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겸임 교수고 그 이제 시간 강사급의 겸임 교수였는데 이거를 이미 교수와 다 내락이 돼 있어서 공채 없이 특별 채용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시간 강사라는 거 한번 알아봐. 다 그렇게 채용되는 거지 누가 공채하고 서류 보고 이렇게 하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공채 공고가 떴답니다. 제가 그럼 어디 가갖고 유튜브 근무, 유튜브 뭐 본사 뭐 50만 뭐 이렇게 쓰는 거. 우리가 구글 근무한 거야? 구글 맞아. 우리가 구글 뭐 실버버튼 구글 근무한 사람이라고 쓰는 거. 구글 직원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그리고 그런 거 있거든요. 제가 이거 중요한 얘기를 제가 어. 어르신들한테 저희 어머니가 이 화토 국가대표잖아요. 70대 80대들 김건희 사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고 물어봤어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을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시느냐면 뭔 놈의 사과를 네.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소리를 욕을 하면서 네. 그 국민의힘 지지자인데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이분들의 인식이 이거예요. 뭐든지 여태까지 고정관념. 유경수 여사 하면 그냥 단아하고 뭐 그 좀 여성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창백한 얼굴에 네. 좀 이런 고개를 숙이고 수수한 복장 이런 걸 생각하나 봐요. 어르신들은. 네. 그러니까 이미지부터 시작부터 잘못된 거래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너무 꼴보기 싫었대요. 그리고 어른들도 나이는 먹었지만 성형했나 안 했나를 다 본다는 거예요. 너무 꼴보기 싫었다. 네. 그 무슨 사과하는 사람이 뭐 그러고 나오냐는 거지. 이종훈 PD는 뭐 마이클 잭슨 PD였다며. 어우, 그쵸. 나는 그냥 딱 보자 마이클 잭슨부터 생각났어요. 아니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데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공채 공고가 떠서 여러 사람의 지원자가 있었고 김건희 씨랑 함께 면접도 봤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 허위 합격력으로 인해서 그렇지.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좋네. 그치. 그 범죄행위라니까. 그리고 이제 조건이 업무방해. 근무 경력 뭐 3년 그러니까 그걸 딱 기간을 또 맞춰줬잖아. 맞춰서 이렇게 하고. 예. 그런데 왜 5월이라고 쓴 거야? 재직증명서는. 2005년 해야 될 걸 2005월. 야, 월이 12개월밖에 없는데 2005월도 있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 같아요. 김건희나 본인 자체가 뭔가 긍정적 요소로 작동하지는 않는데 유일하게 윤석열이 지지를 올리는 방법이 대구 같은 데 가면 거의 막말에 가까운 센 발언. 저쪽 분들 구구가 보기에는 사이다 발언을 함으로써 자기 지지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상황에 사실 이런 거죠. 김건희하고 본인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준석이 뛰쳐나간 것 자체를 핑계를 못 대는 거예요. 보통 이제 본인이나 자기 리스크가 없는 상태라면 당이 안 도와주는 걸로 민주당이 최근에 초반에 그랬던 거잖아요. 민주당은 왜 이렇게 이재명을 못 받쳐줘? 여기에 이제 정리가 돼버렸는데 저쪽에서는 당대표가 뛰쳐나갔고 이준석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가나 나가나 지지율을 보시라고. 나 때문이 아니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정치인들은 우리보다 더 심하게 지지율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잠깐만요.
막 생각나기 때문에 까먹기 전에 그래서 얘기했지. 뭐 하여튼- 희망 얘기했잖아. 어, 구호가 생각났어요. 뭔데요? 실현은 실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실망은 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 갑자기 희망 얘기하니까. 이런 이야기 하려고 말을 끊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적어놓으시면 돼. 아니, 적어놓으시면. 나도 이렇게 적잖아. 마지막에 정성대 하시면 되잖아. 의원님이랑 진성준 의원님이 진짜 전략 같으시잖아요. 본인들이 만약에 김건희 만약에 우리 후보의 부인이 사과를 해야 돼요. 예. 그런 복장에 그런 워딩을 쓴다라고 만약에 이게 올라왔다 그러면 그걸 통과시키겠어요? 안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김건희를 보면요. 김건희는 그 누구의 조력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터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본인이 최고 전문가예요? 아 진짜라니까. 의원님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윤핵관이든지 총괄본부장인지 뭐라고 사과할 거냐. 사전에 원래 대로하면 이런 문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정치 전문가들 옆에 불렀고 복장은 어떻게 하십시오. 이게 다 원래 가잖아요. 근데 네. 김건희의 그런 모습을 보면요. 그 누구도 김건희를 지금 터치할 사람이 저는 없어요. 제가 진짜로요. 네. 윤석열 그거는 캠프의 드러납니다. 참모였다면 그 사과를 저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어떻게? 윤석열 입으로 하는 겁니다. 윤석열 입으로. 네. 그리고 예. 김건희 와서 울고 있고 옆에서 막 엉엉 울고 있고. 울고 있고 본인이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 목덜미 이렇게 잡고. 아니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제 아내 김건희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많이 부풀렸습니다. 허위 경력도 있습니다. 쫙 얘기한 다음에 그렇지만 저는 김건희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가 대선 후보입니다. 모든 허물은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했으면 저쪽 국민의힘 있잖아요. 지지자들에게는 좀 울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쪽에서 이제 수사하라고 난리 났겠지. 그렇지. 인정을 하게 되면은. 네. 그래서 윤석열이 감수했다는 거예요. 그 사과문은 수사 안 갈 쪽으로만 딱 인정하고 그냥. 그러니까 남편이 가서 막 잊고 있고 아내는 울고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이 아내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모든 허물은 저에게 물어주십시오. 그럼 막 여성표가 싹 몰려옵니까?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일단 대선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솔직히 이번 기자회견 때 김건희가 이혼한다는 소리가 나올 줄 알았어요. 남편의 앞길을 아니 진짜로 맞아, 그 부분에서. 남편의 앞길을 아니 저는 그걸 없어져야 하나 이런 생각도 했죠. 제가 더 이상 저희 남편의 어떤 앞길을 막는 그런 저는 정치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시간부로 제 남편을 자유롭게 정치할 수 있도록 제가 떠나겠습니다. 난 이렇게 할 줄 알았고. 그 이야기 나중에 나온 얘기였어. 아니 난 그래서 며칠 전부터 난 그 얘기를 얘가 준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처음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한 2주 전에 분명히 김건희가 나와서 눈물 흘리는 쇼를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한번 했었어요. 그러면 상당히 정리가 많이 될 거다. 그렇다면 한 뭐 2월 달 초쯤 가서 남편을 위해서 진짜로 떠나겠다 같은 그거 아니, 선을 해버리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 왜냐하면 윤석열이 결혼할 때 2천만 원밖에 없었다면서요. 살 집이 없어요. 아, 이거 어차피 유장의원인데 어때요? 어떤 거요? 그럼 그럼 같이 안 살아야 되잖아. 유장의원인데 뭘? 그러면 본인이 정리하고 나와야 되잖아. 어. 맞죠? 에이, 거기까지는 우리가 신경 쓸 거 없고 무조건 아니, 얘네들은 그럴 수도 있다는 막- 거지. 이제 아니 난 거기까지 왔었어요 처음에. 그건 전략의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쪽이 지금 윤석열이 그 뱉는 말들을 보면 수위가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진짜 없는 가짜뉴스 있는 가짜뉴스 수도 없이 살포를 할 거예요. 왜 그러면 김건희가 자기는 대통령도 청와대 안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따로 산다고 하면서 나는 그 뉘앙스가 계속 나왔고.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운동 안 나올 명분은 쌓아놨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혼한다는 소리 나올 수도 있다니까. 근데 그거는. 김건희가 이제 큰 실수를 한 게 뭐냐면 김건희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김건희는 여기저기 기자 그러니까 지금 오마이나 YT만 지금 터지고 있는데 김건희는 수많은 사람들과 통화했다라는 걸 스스로가 알아요. 그랬겠지. 그러면 지가 여기저기서 엄청난 찝찝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대국민 사과가 쇼였다는 건 다음 달에 드러나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겠죠. 자기가 한 말 주워 담을 수가 없겠죠. 그냥 막 지르는 스타일이잖아요. 김건희 스타일이 막 지르면서 이렇게 뭐랄까 위아래 없이 막 뭐 예를 들면 자기 그 번역 책 그거 뭐 안 사면 그만이지 같은 이야기 해버리잖아요. 예. 자.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본인의 뭐 부인 문제 같은 거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 한계를 극복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잠깐만 여기서 민주당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고 윤석열이 이기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없어요. 방송 끝낼까요? 아니 그 최선은 뭐예요? 최선은? 네? 최선은 최선은 후보 사퇴지. 아니 아까 사과를 그렇게 기획했을 거라면서요. 아니 그렇게 했으면 나았어요. 부인을 옆에다 놓고 네. 본인이 나가서 딱 사과하고 네. 그래도 나는 아내를 버릴 수는 없다 그렇지. 이런 얘기를 막 비장하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나았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어때? 지지율이 안 떨어지고 조금 계속 유지되고 아 그렇지. 본부장 리스크가 해소돼? 네. 그럼 진성준 의원께서 윤석열 참모를 하면 예.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데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럴 용의가 있었다면 저 김건희 씨가 하면서 이런 허물들에 대해서 자수하겠다 해서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겠다 또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 뭐 이렇게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도 응당한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될 게 있으면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줬어야 국민들이나 또 윤석열의 공정함 이런 것들이 인정되었을 맞아요, 것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 집사람이니까 내가 안고 간다, 내가 품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인의 무슨 범죄가 아니라 예전에 저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면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라고 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부인의 잘못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이를테면 좌익이었다는 거잖아요. 그건 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거야 안고 가야 옳은 거죠. 내가 안고 가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다 밝히고 예. 수사 받아라. 그렇지만 내가 벌진 않겠다. 그거지. 그러면 이제 김건희 씨는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 출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웃기게 얘기하면 둘이 서갖고 제 와이프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잘못하면 수사 받아야죠. 목덜미를 잡았고 너 위조했어 안 했어? 똑바로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와이프라고 이거 봐줄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졌으면 이게 됐어야지. 그러면 윤석열은 진짜로 살았지. 어른지 그렇게 생각. 그러면 오르죠. 목덜미를 잡아갖고 이러고 있으면 야 윤석열 그러니까 진짜로 윤석열이 그렇게 했어야지. 호감형 정치인이 되려면 조국도 언급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그 수사 과했다. 그렇죠. 정말 그 과했고 문 대통령한테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죄송한 측면도 있다 같은 인간미를 좀 보여주면서 그렇지만 내가 조국 수사를 이렇게 했으니 우리 부인도 수사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정도를 했어야 더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쪽 이야기로 두 분이 이준석이라면 윤석열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그게 되게 궁금해. 내가 이준석이다. 뭐 그 문제 어떻게 풀겠냐? 내가 이준석 되기 싫은데. 해봐요, 대본. 이 시대 참 이준석인. 그래? 한번 해봐요. 왜 우리 오늘 연기를 시켜요? 본인 연기는 본인이 했거든요. 끝내줬어 아주. 윤석열 후보님. 어.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렇게 털어질 수가 없습니다. 대선 끝까지 발목을 잡고 갑니다. 그러니 이참에 솔직하게 honest is the best policy. 정직함이 최선의 정책입니다. 있는 그대로 깝시다. 그리고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고 사법 처리를 받을 것은 사법 처리를 받고 그렇게 갑시다. 라고 윤석열한테 이준석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윤석열이 하는 성대모사가 하나 있다며. 주연. 아이 자식아, 넌 나가 이 자식아. 거의 저를 저러실 때 중범죄자와 토론장에서 마주서 얘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공수처 입고는 지가 됐어. 그럼 중범죄자라고 얘기했더니 공수처 입고는 지가 됐어. 뭐 김종인이나 뭐 윤석열 입장에서 이준석 문제나 이런 걸 푸는 방법이 없어 보여요. 뭐 무슨 방법을 풀겠어? 아까 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정치인들이 우리들보다 더 지지율 더 중요하게 생각해. 지지율 빠지는데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천하의 김종인이라도 뭔 방법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김종인은 천하의 김종인이 아니고요. 그냥 독불장군 김종인이에요. 아니 그래서 조수진 의원이 이게 후보의 뜻입니다 하면서 그 선대위 회의에 가서 막 읽었다는 거잖아요. 메시지라고. 왜 안 도와주냐. 그렇죠. 적극 나서서 엄호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게 이제 진짜 윤석열의 뜻이었을지 아니면
호가 오위하거나 윤석열에게 충성하려고 하는 맹목적 충성파 조수진 의원이 그냥 자기가 지어내서 막 그렇게 한 것이냐 이거 잘 모르겠는데. 김건희의 뜻이었겠죠. 왜 하여튼- 내 의혹을 저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런 의원들은 거는 뭐하는데? 메시지라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 조수진이 혹시 김건희 마크였나? 그럴 수 있잖아. 공보단장이 뭐 저 후보를 책임지는 거지 뭐 부인을 근데 책임지는. 막 할 수 있잖아요. 같은 여성이라고. 이렇게 서로. 거기도 많아요 대변인들이. 어. 근데 만약에 그게 조수진 의원의 자가 발전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교정이 불가능한 거죠. 예. 그거는 책임지겠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왜 나가서 엄호를 안 하고 또 심지어는 교수 출신들이 옛날에 대학에서 시간 강사 뽑을 때는 다 그렇게 그냥 아름아름으로 뽑았다. 뭐 이력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자고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를 이준석이 브레이크를 걸었으니까 해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신뢰가 없으면 후보의 사모한테까지 직언을 한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후보한테도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회의원들하고 친한 사람도 없고. 근데 후보의 사모 김건희 씨한테 이러저런 그 의미 있는 조언을 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못해요.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역대로 이런 선거가 찾기 힘들고 최약체 후보라고. 네, 제약체 후보죠.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도 뭔가 이렇게 후보 자체에서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정책이 없잖아요. 뭘 하겠다는 것도 다 써주는 거고. 아니, 그리고 누가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이해를 못해. 한국말로 하는데 그 통역이 필요할 정도.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그래서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척해야 되는 그 사람의 심정도 우리가 좀 이해해 주자고요. 맞습니다. 네. 내세울 게 없다 보니 이제 센 말, 막 독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망언. 그러다 보니까 속상해가지고 밤에 술 한잔 먹고 술 먹고 나서 그걸로 또 이제 뭐 이렇게 좀 아침에 덜 깬 상태에서 또 말을 하면 망언. 실수. 그것 때문에 또 속상해가지고 술. 야. 진짜 윤나땡이란 말이 맞네요, 진짜. 제가 천공 스승 대 무정 스님의 무정이라는 그 무당의 싸움에서 천공이 밀리는 형태예요. 그래요? 아 지금 취재 많이 했구나. 하나 풀어, 하나만. 아니 무정이라는 무당은 김건희 쪽에 있는 서 있는 무당. 천공 스승이라는 사람은 윤석열 쪽에 서 있는데 네. 천공이 무정한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근데 천공을 소개한 것도 김건희 씨라는 것 네. 아니었어요? 근데 의존도가 이제 많이 달라졌구나. 그런 네. 것들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네. 네. 그 거기서 코치를 받아가지고 당 선대위의 저 어떤 전략적인 주문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먹히는 건가요? 야, 진짜 설마 그럴까 하는데 진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공당은 그게 불가능한 구조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무슨 무속인하고 관련해 갖고 그런 식의 선거운동하면 당장 민주당에서는 진짜 큰 목소리 나올 것 같은데. 그건 난리가 나죠. 그것만 지금 이준석이 지적했다가 지금 사실상 쫓겨난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러면은 지금 대선이 사실상 2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온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 전망만 짧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새해가 되면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다 같은. 참 애연인. 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제 대선 같은 큰판 선거는 양 진영이 이제 세게 붙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를 들면 대선 같은 경우는 무슨 조직적 뭐 이걸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능본부도 꾸리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도움은 되겠죠. 근데 그것이 대세를 가르지 못하고 결국은 시대 정신의 싸움이잖아요. 시대 정신은 예를 들면 공정과 정의라고 해요. 근데 윤석열이 그것을 어쨌든 이미지상에서 선점을 했다가 지금 다 무너져 버린 상태. 그러면 정책 대결이라고 보통 얘기되지만 결국은 캠페인 대결이거든요. 저쪽은 지금 캠페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지지자들의 열성이거든요. 그 지지자들이 싸워주는 거거든요, 술자리에서. 근데 저쪽에 지지자들이 사기가 다 잃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이 이길 수 있는 분야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시대정신, 캠페인, 지지자 열성도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거기다가 우리가 3프로 TV에서 보듯이 TV 토론을 거부하더라도 빈 명패만 놓고 이제 나가는 토론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TV 토론을 지금 회피하는 걸로 지금 세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너 그러면 겁먹고 안 나가는 거야? 질 것 같은 게 안 나가? 요거에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코로나라든가 뭐 국제관계라든가 이것이 갑자기 무슨 뭐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뭐가 터지느냐 그것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굴러갈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완전 가짜 뉴스로 또 흔들어 보려고 김건희 가리기용으로 이재명 후보 아들 이야기를 꺼냈지만 그거 초장부터 빗나가 버려서 그렇죠. 굉장히 명구스럽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매일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막 성안으로 퍼부을 텐데 그러면 1월 달은 대선 토론을 피하고 2월 달을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만 3번 하겠다는 거기에 계속 토론을 하라는 압박에만 시달릴 거고 그러면 그리고 그 지상파들이 지금 난리 났다잖아요. 유튜브 주도하는 선거가 돼버려갖고 그래요. 지상파가 할 수 있는 게 공식적으로 후보들 초청해가지고 프라임 시간대 네. 딱 토론을 시켜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는 상태. 네. 그럼 1월달 대선 전국은 어떻게 흘러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3프로TV처럼 지상파든 종편이든 간에 그럼 따로따로 부르는 거거든요. 1시간, 1시간 반 인터뷰. 근데 거기서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큰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길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근데 너무 이재명 후보가 토론의 달인이라는 것도 우리한테는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잘하는 건 알고 있지만 윤석열 바보라고 자꾸 하면은요 조금 공부 좀 해갖고 얘기하면 빛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너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라고 TV 토론은 하여튼 기대치의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네, 네. 너무 네. 우리가 윤석열을 깎아내릴 필요도 없고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너무너무 잘해야지 역시 이 소리를 듣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네. 그것도 우리가 너무 막 강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같이 나와라가 중요한 거죠. 1월달은 이재명 후보가 아마 모르긴 해도 메타버스를 또 재가동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1월달은 온갖 네거티브가 막 공중에서 막 날아다니지 않을까. 1월은 그냥 끝난 거고요. 어. 네. 그 공식 선거운동 기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저쪽에서 꺼내들 수 있는 카드란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거도 없는 네거티브들을 막 해대고 지금 있는 김혜경 거잖아요. 여사 건 이제 수면에 올렸죠. 네. 아드님들 올렸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식으로 당해서 니들도 지지율 떨어져 봐 이런 속셈인데 네. 근거가 없다 보니 이제 그 차원이 다른 게임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죽하면 대장동까지 가고 야 어디 거기 불 켜고 안 꺼진 거 있나 좀 봐봐. 대장동. 나 이거 어떻게 하든지 이거 대장동 불 펴야 돼. 이거 그러고 간 거예요. 네. 어? 그렇죠. 아니 그것마저도 본인이 광일련이 없다면 모를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거기를 갔겠냐고. 한심한 할게 없는 사람이지. 거지. 자 그러면은 불쌍하죠.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로서 현역 의원들로서 어떤 그 지지자분들한테 뭐랄까 당부라면 당부 아니면은 뭐 부탁이라면 부탁 저희는 당부할 자격이 없고 애언이라면 애언 간절한 부탁만 할 네, 한번 자격이 있어요. 해보세요. 진성준 의원이 하세요. 글쎄, 이제 저는 이재명 후보의 자질과 역량이 충분하다, 또 나라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이런 유능함은 그간의 과정을 통해서 잘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정서적으로 접근하고 정서적인 호소력은 여전히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인간적인 면모를 캠프에서는 더 많이 발굴해서 국민 앞에 선보이려고 노력해야 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재명의 인간적인 면모들을 한 번씩 좀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정책에 밝고 또 그것도 막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다 챙겨가고 있기 때문에 또 토론도 아주 잘하고 이러니까 좀 차갑게 매우 이성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저 인간 이재명을 읽고 그 크게 인간적으로 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인간 이재명의 인간적인 면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발굴해 주시고 국민들께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맞는 말씀이고 100% 동의하고요. 선거는요. 똑똑한 사람 뽑을래 겸손한 사람 뽑을래 그러면 겸손한 사람 뽑습니다. 너는 정책이 좋아서 누구 찍을래 그 사람이 좋아서 찍을래 사람이 좋아야 찍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40% 이상을 계속 임기 말에 달리는 이유는 참 좋은 사람 이미지예요. 네, 좋은 분이죠. 네. 네. 그래서 정책은 막 설명해야 돼요. 근데 사람 좋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와닿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의 휴먼 라이프 스토리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인간 이재명. 네, 인간 이재명. 저거에서 다 기억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막 얘기할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주변에 있는 분들, 중간층에 있는 분들 카톡으로 10명씩 좀 보내주십사. 예.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쉬운 게 이재명 후보의 눈이 좀 작아가지고 눈이 좀 컸으면 좀 크게 뜨시지. 조금 더 호감형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작아가지고 요즘 사람이 부럽더라고요. 굉장히 차갑게 보여. 차갑게 일부러 노력하면 되는데. 막 이렇게 치켰죠. 이렇게. 이렇게. 그게 좀 그건 노력해야 된다. 저도 한마디 눈 해요. 크게 뜨라고. 네, 눈도 좀 크게 뜨시고 눈이 작은 것만 가지고 차가운 이미지다, 날카로운 이미지다. 이건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대선을 어떻게 보냐면요. 코리안 시리즈 7차전이라고 생각해요. 그 코리안 시리즈 7차전은 양 팀에서 가장 에이스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컨트롤 좋고 정교한 투수가 나온 거고 저쪽은 강속구를 지닌 투수라 그래갖고 7차전에 올렸더니 폭투를 하는 거예요. 지구력이 없어. 제구력이 없다 보니까 폭투를 하다 보니까 저런 결국 감독은 더 강속구 투수를 계속 밀고 가야 되냐 폭투를 연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투수가 흔들릴 경우에는 내야 수비도 다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왜냐면 그렇죠. 야구 전체가 투수가 흔들리면 수비들도 불안하고 그런 형태가 현재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적절한 비유. 결국은 중간 개투가 누가 나올 것이냐 그거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완투로 갈 것이냐. 우리는 정교하고 9회 말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이재명이라는 컨트롤과 정교함을 갖고 있는 투수가 버티고 있다. 그러면 그 야구 팀에 그러면 투수가 지금 윤석열이면 네, 감독은 김종인이잖아. 그렇죠. 김종인 지금 집에 가고 싶겠네. 감독이라고 앉혀놨더니 뒤에서 딴 놈이 더 감독질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쪽 감독이 뭔가 이제 그 경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 수석 코치 정도로 이제 강등이 된 상황이었는데 선수 에이스라고 나왔는데 진짜 그렇게 폭투막 연발하면요. 근데 코치가 또 도망가 버렸네. 이준석. 그렇죠. 수석 코치가 도망가. 그렇지. 김종인은 구단주고 필드에서 감독을 계속 지시를 하는데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말을 안 듣고 그냥 나가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지고 있을 때보다 이기고 있을 때 우리 쪽 본능적으로 여기서 방심하면 안 돼. 근데 기분은 좋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있잖아요. 이런 방송 날마다 하는 사람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 우리한테 안 좋은 이슈가 있을 때는 방송하기 싫어요. 그렇지. 듣는 사람도 보기 싫고 근데 요즘은 빨리 일어나고 싶어요. 뭔가 방송 신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유지? 유지? 멤버 유지? 여러분들 멤버 유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지난주에 안 나왔죠? 예, 슈퍼챗 우리 새날 내일 1등 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슈퍼챗을 많이 쏘아주셨는데 저 나오고 우리 진성준 의원님 나오고 정청래 의원님 나오고 저희가 모여졌을 때 새날 1위 찍은 적 있나요? 뭔 일이? 슈퍼챗 그 모르는데 뭔지를 몰라. 그 플레이보드 같은데 여러분들 슈퍼챗 릴레이로 내일 새날 1등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사타파 구독 좀 해주세요. 제가 뭘 거기다가 그쪽에 가서 뭐 스포츠 다루는 말 못하니까. 우리가 가로세로 형무소한테 질 수는 없잖아요. 가로세로 형무소. 사실 우리 두 사람만 구독 잡히면 100만이 넘어 우리도. 못지 않아 지금. 거기 좀 힘 좀 들어갔어요. 내 것까지 합치면 114만이야? 진성준 의원요 좀 합치세요 힘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뭐 여기에 힘을 빌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10,000명 안 됐어요 아직도. 예, 아직 안 됐고요. 그 짤이 나왔는데도 김부선 짤이 나왔는데도. 예. 그 짤은 그걸 보고 진성준이라는 사람한테 응원을 했지 진성준 구독해주세요 없잖아. 여기다 자막을 넣어야지. 진성준 TV 구독해 주세요. 자 알겠습니다. 자 뭐 오늘로 끝낼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진성준 의원님 있잖아. 예. 격주로 나오니까 좋잖아. 근데 굉장히 힘들고 피곤합니다. 매주 하는 사람도 있어. 아니 글쎄, 대단하신 거예요. 대선 때까지는. 그렇지. 대선 때까지는 달려야 돼 이렇게. 대선님 저번에 우리 마지막에 같이 했던 방송이 35만?
아, 그랬어요? 1시간 넘는 게 35만 이렇게 보기 힘들거든요. 그렇게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로. 그러셨구나. 자, 1시간 전에 이재명 후보가 아까 말한 인간의 이재명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그 인권 변호사 이재명을 증언한다 두 번째 시간. 그 성남 의료원을 만들면서 생기는 과정에 생긴 정과 사범. 그 인터뷰를 했던 거를 이재명 후보가 지금 유튜브에서 링크를 걸어 주셨네요. 페이스북에서? 아, 그 그렇군요. 화면은 제가 이제 뭐 방송 나갈 때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선 레이스 분석 방송. 우리보다 더 인기 있는 방송은 없어요. 아, 그래요? 어떤 채널에서 우리 같이 안 나와. 아. 조회수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방송하는 그 채널들 많이 있잖아요. 이 셋이 연대가 만드는 이 방송은 누가 범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회수 한번 보세요, 막. 보수도 와서 보잖아. 태극기 부대가 와서 악플 쓰고 가잖아요. 참, 저쪽 사람들은 정청래는 알아도 박시영은 모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박시영 대표님 죄송해요. 네. 자, 정청래 대선 이야기 16번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려요. 한마디씩 하면 안 됩니까? 아까 왜 맨날 이렇게 얘기를 우리의 했잖아. 말을 끊고 알았어. 막 일방적인 진행을 아니, 말을 막는 왜 거야. 지금? 말을 막는 겁니까? 그게 막말이야. 네? 막말이에요, 진짜. 마지막으로 막말이야, 한마디씩 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잠깐만. 예? 내가 하라고 아까 말씀드려서 기회를 드렸잖아요. 아니 지금 슈퍼챗도 계속 올라오는데 그렇게 자꾸 막아야 잠깐만, 됩니까? 잠깐만, 저기, 이종훈 PD, 정치해볼 생각 없나? 저는 10년 전부터 원외에서 시민들과 이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는 한마디 내가 한 줄로. 의원님. 알았어. 딱 한마디야. 아, 질 수 없는 선거 꼭 이기자. 그렇죠. 최약체 후보가 나왔으니까. 진 의원님. 앞으로 제대로. 앞으로 제대로 아까 오늘 그 소개해드렸는데 새로운 슬로건? 네, 알겠습니다. 자, 이종훈 PD. 건이야 감옥 가자. 잠깐만요. 그 윤석열 목소리 해주셔야죠. 목덜미를 그냥 너 그 특수부 검사인데 했어 안 했어? 이렇게 건이야 사과할 일이 아니다. 감옥 가자.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지러지고 있는데. 자, 정청래 대선 이야기. 여러분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